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족 생애사 기록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재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의 이주 생애사입니다. 생애사는 개인의 생애에 관한 연구이므로 이를 가족 생애사 기록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생애사를 통해 조상의 삶이 자손에게 전해짐으로써 세대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애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사회를 반추하는 데 사용된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생애사는 삶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구술하며 재구성합니다. 나와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과 친지들의 생애사를 기록하는 것은 그분들과 나를 재발견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울러 후손들의 기록이 계속해서 더해지면 이는 각 가족의 특별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의 생일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살아온 삶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성에 따라 자료가 수집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순차성, 즉 어릴 때부터 청년기를 거쳐 장년기와 노년기에 이르는 것을 따르고자 합니다. 어릴 때 무슨 놀이를 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또 부모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기억나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학업이나 꿈, 결혼 등이 삶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년기에는 또한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직업을 통해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는 그러한 시기이겠지요. 노년기에는 삶을 뒤돌아봄과 새로운 활동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료 수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듣는 시간에 그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녹취가 필요합니다. 녹음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 무슨 목적으로 녹음을 하는지, 그리고 이 녹음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관해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허락하면 그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녹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녹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야기를 천천히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 듣고 메모를 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구술 자료를 모으시고 이때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재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예상 질문을 준비해 둡니다. 구술 자료를 모을 때는 구술하는 중간에 질문을 하여 말하는 분의 맥락을 끊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어릴 때 사진을 미리 보아서 어떤 사진에 관한 내용을 여쭈어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부모님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좋은 도구가 됩니다. 더불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살아오시는 가운데 행한 일이 공적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공적 자료도 수집하면 삶의 기록을 엮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녹음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는 전사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둘째, 사진 자료와 공적 자료를 각각 보관해 둡니다. 셋째,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삶에 특별한 영향이 되었던 경험과 사건을 표시해 둡니다. 넷째,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기억하는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들이 현재 그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해 둡니다. 이제 기록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글쓰기를 할 때도 역사적 순차성에 따라 어릴 때의 삶부터 하나씩 기록해 나갑니다. 기록할 때는 삶의 다양한 경험과 사건들의 맥이 연결되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경험들은 의미를 찾기 어려워서 기록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구술들이 실에 연결되듯이 개인의 삶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애사에서 시간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시간성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순차적 시간성, 즉 어릴 때와 청소년기, 청년기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특별하게 기억하고 머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이나 또는 청년 때의 꿈과 목표가 성취되거나 성취되지 못한 때처럼 개인이 특별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기억하고 머무는 시간성을 다룰 때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의 삶을 기록할 때 사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 후세에게 매우 훌륭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 기록을 만드는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삶의 경험과 사건과 행적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 부모님에게 미친 영향과 의미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기록이 당사자와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네 번째, 사실성과 객관성에 주의를 기울여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가족 생애사 기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증조부 이야기입니다. 저의 증조부는 천도교에서 독립군에게 물자를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 잡혀 투옥되었고 몹시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경찰에서 풀려난 지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2년 후 증조모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의 할아버지가 장남이었고 우리 할아버지에게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한 명이 있었으며 남동생은 당시 2~3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증조부께서 일제 경찰에 잡혀갔을 때 머리를 깎인 후 사진 찍힌 것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 생애사 기록의 두 번째 예로 재외 한인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한인 여성들은 가난을 벗어나려는 목적과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주를 실행했습니다. 이주한 후 새로운 언어와 문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주국 언어와 문화를 익혔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국 사회의 구성원과 협력하며 상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재외한인 여성들은 이주자로 살면서 자신을 극복해야 했고 스스로를 더 나은 시민으로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주 1세대로서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조상이 됩니다. 이주한 한인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자녀들의 가족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생애사 기록 만들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가족 기록을 만들어 후손 대대로 물려주는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록으로 인해 여러분 가족들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